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 지방 간부들에게도 김정은 배지 배포, 조선의 태양 칭송.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초상위장이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지방의 당 및 행정 간부들을 대상으로도 배지 배포와 최고 지도자 위대성 강연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도 시군 당위원회 부서장급 이상 기관기업소 당 및 행정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요학습 시간에 이른바 김정은 배지 배포와 위대성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간부들은 여느 때처럼 회의실에 들어섰는데 예상치 않게 김 위원장의 얼굴이 담긴 초상위장 배포가 이뤄져 놀랍고 당황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이번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계기로 전국의 주요 당 및 행정 간부들에게도 초상위장을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성 초상위장은 1970년에, 김정일 초상위장은 그의 50번째 생일인 1992년 즈음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간부들 입장에서는 영도를 시작한 지 1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초상위장 배포 후 곧바로 이어진 최고 지도자 위대성 강연에서 강연자는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 김정은 동지를 받들어 모시고 주체혁명 위협에 빛나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싸워나가자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을 선대 수령들과 같이 주체조선의 태양으로 부르면서 이번 초상위장 배포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의미를 부여했고 강연 참석자들은 관련한 소감문 쓰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가정집에는 벽중앙의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만 걸렸고 원수님의 초상화는 배포되지 않았다면서 초상화와 초상위장 배포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대세로 취급받던 쌍상 초상위장은 점차 폐용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젠 원수님 초상위장이 나왔으니 쌍상 초상위장의 인기는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젊은 사람들이 쌍상을 선호했던 이유는 충성심과는 별개이며 그냥 멋을 부리려는 하나의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님 초상위장도 앞으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 해외 유학생들 소환 통보, 탈북 등 동요 불러올까? 조선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에게 본국 소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통일부는 3일 조선이 코로나19 봉쇄로 중단되었던 그간의 조치들을 점차적으로 예전에 시행했던 대로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은 코로나19 이전엔 학예 방학 기간 해외 체류 유학생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여 정치 강습을 비롯한 사상 교육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다만 국경 봉쇄가 시작된 2020년부터는 소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달 중 평양인민대학습당 등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와 관련한 정치 강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유학생들에 대해 귀국 지시를 내린 건 젊은 세대를 이 정치 강습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조선의 청년 세대, 특히 해외에 유학 중인 청년 세대의 사상이완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되지만 소환 교육 뒤 다시 해외로 나오지 못하는 사례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유학생 사회의 동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선의 국경 개방과 함께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과 주재원, 그 가족들의 소환이 이뤄지면서 일부 해외 근무 엘리트들이 탈북을 선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유학생들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탈북민 난민 인정 안 해. 중방침해 국경 주민들 벌벌. 중국은 중국에 있는 조선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중국 당국의 방침이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전해지면서 탈북민 가족을 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중국 랴오닝성 공안은 우리는 조선 사람들을 절대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이 정책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런 내용이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는 탈북민 여성들을 통해 국경 도시인 해산시 주민들에게도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야오닝성 공안은 지난달 18일 각 지역 파출소를 통해 중국은 국내에 유엔 난민기구를 세우거나 탈북민을 구출하려는 단체나 조직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시도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은 조선 사람은 물론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주권 침해에 동조한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포치했습니다. 해당 포치에서 공안은 조선에서 비버벌경에 중국에 넘어온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현재 중국이 불법 체류자인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중국인 남성과 자식을 낳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안은 탈북민들을 겨냥해 도둑질하거나 싸움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행을 위해 한국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조선에 있는 친척들을 비버벌경시키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면서 자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안은 탈북민 여성들과 살고 있는 중국인 남성들에게도 비버벌경에 온 조선 여성들에게서 색다른 행위가 나타나거나 문제 행위들이 보이면 동조하지 말고 즉각 공안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공안의 포츠는 파출소, 현지 촌장들을 거쳐 탈북민 여성과 살고 있는 집들에 전달됐는데 이를 접한 중국 내 탈북민 여성들은 자칫하면 강제 북송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포치 내용은 중국 내 탈북민들을 통해 양강도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에 국경 지역 주민들, 특히 탈북민 가족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탈북민 가족들은 중국에서 들려온 이야기에 가슴이 내려앉는다며 심란해하고 혹여나 중국으로 월경한 가족이 강제로 송환돼 올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러 여객열차 7월부터 운행 재개. 조선과 러시아를 오가는 여객열차가 이달 중 운행을 재개한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운행을 중단한 지 4년 만입니다. 인테르팍스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올레그 코제미아코 주지사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선 간 여객철도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코제미아코 주지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조선 상품 축제 개막식에서 우리는 7월에 블라디보스토크 나선 직통 여객 열차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차를 타고 곧장 조선으로 가서 그곳의 아름다움과 자연, 문화를 즐기고 관습과 전통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조선 어린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전러시아 아동센터 바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연해주 어린이들은 조선에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선 간 여객열차의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을 신창일 나선시 인민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논의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하고 관광객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부터 러시아 등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 나선을 잇는 열차는 화물 여객용 모두 운행이 중단됐다가 2022년 11월 화물 열차가 먼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조선철도는 나선에서 54km 거리인 러시아 연해주 하산까지 깔려 있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면 하산에서 러시아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다시 만난 시진핑, 푸틴, 긴밀한 우호 관계 과시.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다시 만나 양국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3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이날 오후 두 지도자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습 주석은 회담에서 혼란스러운 국제 형세와 외부 환경을 맞이해 양국은 대를 이은 우호의 초심을 계속 견지하고 중로 관계의 독특한 가치를 끊임없이 보존하며 양국 협력의 내생적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5월 푸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중국 국빈 방문을 했고 중로 수교 75주년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우리는 함께 양국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획과 조치를 했다고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날 우리는 로중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사상 최고의 시기에 있다고 언급했다며 그 관계는 평등과 상호 이익, 서로의 주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협력은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블록이나 동맹을 만들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단순히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4년 만에 조선을 방문해 조로 관계를 사실상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한 직후 열린 만큼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오는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습 주석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이 참석하기를 기대한다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